진정한 분노, 믿을 수 없는 혼란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경기에서 코메리카 파크를 뒤덮었다. 1회부터 이정우와 관련된 심판의 판정이 일련의 논란을 촉발했다. 타이거스의 투수 잭 플래허티는 바람의 손자를 제압하기 위해 시속 78마일의 너클 커브를 던졌다. 공은 통제력을 잃고 이정우의 다리 쪽으로 향했다. 주심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을 비디오 판독 후에도 명확한 설명 없이 판정을 유지했다. 이어 스트라이크 존에서의 일관성 없는 판정이 이어졌고 결국 평소 침착한 밥 멜빈 감독마저 분을 이기지 못하고 퇴장당했다. 경기는 심판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들로 인해 혼란에 빠졌다. 경기 후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전설은 충격적인 발언을 하며 진정한 파장을 예고했다. 그렇다면 경기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불리한 판정의 중심에 선 이정우는 어떻게 자신의 실력을 발휘했을까? 공정성이 크게 의문시된 이 경기의 전말을 함께 되짚어보자. 경기는 5월 28일 코메리카 파크에서 열렸으며 홈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방문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운명적인 시리즈 두 번째 대결이었다. 한국에서 떠오르는 스타인 이정우는 이 경기에서 밥 멜빈 감독의 신뢰를 받아 4번 타자로 출전했다. 4번 타자는 결정적인 타격을 날려 팀의 중요한 점수를 가져다주는 역할을 맡는 자리이다. 그는 이 경기에 개인적으로 매우 인상적인 상태로 출전했으며 7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는 그의 안정성과 클래스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팬들은 바람의 손자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으며 그가 계속해서 빛을 발하며 팀이 시리즈 전적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승리를 거둘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1회 첫 타석에서 이정우는 우한 투수 잭 플래시허티와 맞붙게 되었다. 첫 두 번의 투구 후 볼카운트는 1-1 동점이었으며 스트라이크 존 밖으로 벗어난 슬라이더와 이정후가 파울로 걷어낸 패스트볼이 이어졌다. 세 번째 투구에서 플래허티는 시속 78마일의 속도로 너클 커브를 선택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의 궤적은 완전히 통제력을 잃은 듯 보였고 이정후의 몸으로 향했다. 공은 그의 다리를 스치듯 지나갔고 주심은 즉시 이 상황을 몸에 맞는 공으로 판정하여 이정후를 1루로 1루에 있던 팀 동료 마이크 야스트렘스키를 2루로 진루시켰다. 플래허티의 수비팀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고 심판진이 협의한 결과 초기 판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정후는 플래허티에 제구되지 않은 투구로 1루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전문가들은 즉시 투수 플래허티는 이정후의 다재다능한 타격 실력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다. 그는 이정후의 힘을 제한하기 위해 항상 어려운 각도와 위치로 공을 던지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과도한 신중함이 오히려 이정후에게 출루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했다. 방금 전에 몸에 맞는 공 상황도 많은 논쟁을 일으켰다. 이정후가 공을 피하려는 노력이 뚜렷해 보이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최종 결정은 심판에게 있었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회 말 자이언츠의 주자 이명일 루에 이정후, 두 루에 야스트렘스키이 있고 이 아웃인 상황에서 맷 체프먼이 타석에 들어섰다. 첫 번째 투구에서 플레어티는 시속 74.6마일의 너클 커브를 던졌고 공은 스트라이크 존에서 상당히 벗어나 밖으로 날아갔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렵게도 주심은 이를 루킹 스트라이크로 판정했다. 이후 체프먼은 플레허티의 다음 투구를 잘 골라내 1볼과 2개의 파울 타구를 기록했다. 이 대결의 진정한 분노의 정점은 다섯 번째 투구에서 발생했다. 플레허티는 시속 94.5마일의 패스트볼을 던졌고 여러 각도의 카메라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공은 분명히 스트라이크 존 밖으로 벗어났다. 그러나 주심은 다시 한번 이를 루킹 스트라이크로 판정해 맷 체프먼이 삼진으로 물러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장면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로부터 격렬한 항의와 분노를 일으켰다. 명확히 기록된 영상에 따르면 체프먼의 타석에서 1번과 5번 공 모두 스트라이크 존 밖에 있었으며 이는 코칭 스태프와 특히 많은 자이언츠 팬들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판정이었다. 용납할 수 없다. 자이언츠의 열성 팬이 관중석에서 소리쳤다. 주심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고의로 홈팀을 편들고 있다. 4회 이정우는 이 경기에서 두 번째 타석을 맞이했고 다시 투수 잭 플래허티와 맞붙게 되었다. 이번에는 이정우가 더 과감해졌고 플래허티의 첫 번째 슬라이더에 바로 배트를 휘둘렀다. 안타깝게도 공은 파울이 되었다. 그 플레이에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이정우는 최근에 비해 타석에서 더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국 이 타석에서 그는 상대팀 수비수 정면으로 향하는 타구를 치며 아웃되었다. 이정우의 매우 강력한 타격이었습니다. 해설자는 말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타이거스 수비진은 너무 완벽한 위치 선정을 보이며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논쟁의 절정,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코칭 스태프의 인내가 한계에 달한 순간은 5회 말에 발생했다. 이 시점에는 홈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가 3대 0으로 앞서고 있었고 심판의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들이 계속되었다. 상황은 패트릭 베일리의 타석에서 주심의 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정에서 시작되었다. 베일리는 잭 플래허티와의 대결에서 9까지 가는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그러나 진정한 분수령은 첫 번째 투구와 특히 결정적인 9번째 투구에 있었다. 이 두 번의 투구, 특히 9번째 결정적인 공, 플래허티의 시속 92.3마일 패스트볼은 대부분 전문가와 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분명히 스트라이크 존 밖으로 벗어났다. 그러나 주심은 여전히 이를 루킹 스트라이크로 판정해 베일리에게 부당한 삼진을 선언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은 극도로 강하게 반발했으며 특히 반 멜빈 감독은 주심이 심각한 오심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실수가 타석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경기 전체의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정들은 실제로 큰 논란을 일으키며 경기장의 극도의 긴장감을 조성했다. 누가 보더라도 공은 스트라이크 존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주심은 이를 스트라이크로 선언했다. 타자 패트릭 베일리는 부당하게 아웃된 후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배트를 강하게 땅에 내리쳤다. 현지 해설 진조차도 보통은 홈팀을 옹호하는 편이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스트라이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이언츠의 주력 투수 로건 웹이 비슷한 위치에서 투구를 했을 때 주심은 스트라이크로 인정하지 않았다. 심판 판정의 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관성 부족은 평소 침착함으로 유명한 밥 멜빈 감독조차도 인내심을 잃게 만들었다. 그는 주심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고 결국 퇴장당하는 그의 감독 경력에서 드문 장면을 연출했다. 혼란스럽고 압박감 넘치는 상황에서 이정우는 경기를 계속해야 했다. 하지만 그가 직면한 압박은 상대 투수의 어려운 공뿐만이 아니었다. 심판들의 불공정하고 불리한 판정도 그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7회 이정우는 세 번째 타석을 맞이했고 이번에는 타이거스의 구원 투수 체이스 리와 맞붙게 되었다. 체이스 리는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난 체인지업을 던졌다. 이정우는 시속 99.6마일의 강력한 타구를 날렸지만 안타깝게도 타구의 각도가 다소 낮아 땅볼이 되었고 3루수 하비에르 베즈의 정면으로 향했다. 베즈는 뛰어난 반사신경으로 공을 재빨리 잡은 후 1루에 있는 팀 동료 스펜서 토르켈슨에게 정확한 송구를 해 이정우를 땅볼 아웃으로 처리했다. 이정우는 여전히 좋은 타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속 100마일에 달하는 타구 속도가 그 증거입니다. 한 분석가는 말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가 친 공이 필드의 빈 공간을 찾지 못하는 듯 보입니다. 이 선수에게는 정말 심리적으로 힘든 날입니다. 이정우의 마지막 타석은 9회 홈팀 투수 베스트와 맞붙게 되었다. 베스트는 계속해서 빠른 공과 변화구를 던지며 이정우를 2대2의 불리한 카운트로 몰아넣었다. 다섯 번째, 결정적인 투구에서 베스트는 스트라이크 존 중앙으로 빠른 공을 던졌다. 이정우는 공을 외야로 날려보냈다. 타구 각도는 괜찮아 보였지만 타격 힘이 다소 약해 시속 약 70.1마일에 그쳤고 공은 약 227피트만 날아가 좌익수 라일리 그린에게 쉽게 잡히며 이정우는 뜬공 아웃으로 물러났다. 결국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에 1대3으로 패배했다. 이 경기에서 안타를 기록하지 못한 이정우는 7경기 연속 안타라는 인상적인 행진을 마감해야 했다. 경기 직후 많은 전문가들은 이정우의 안타 행진 마감이 단순히 개인 타격 부진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기 내내 이어진 심판의 일관성 부족과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정들이 선수들의 심리적 안정과 집중력에 큰 영향을 미친 직접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심판의 오심은 이번 경기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전체 리그에서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역경과 불공정함은 오히려 팬들이 이정우를 더 사랑하고 존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초인적인 투지와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을 보여주며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 왔기 때문이다. 경기 후 전문가들과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으며 특히 심판진의 판정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었다. 메이저리그 야구 전설 CC 사바시아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수 중 한 명으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에게 편향된 판정이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것은 분명히 용납할 수 없는 판정들의 연속입니다. 사바시아는 권위 있는 스포츠 해설 프로그램에서 분노를 터뜨리며 말했다. 저는 선수 생활 동안 수만 경기를 지켜봤지만 이건 제가 목격한 가장 심각하고 끔찍한 오심 중 하나입니다. 이정우와 그의 팀 동료들은 완전히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고 심지어는 노골적이고 의도적인 편파 판정이었다고 말해야 할 정도입니다.